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청남도가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4호 기금이 설립됐고 제6호 기금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 노동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과 과제, 충청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들의 소득이나 이 복지 혜택 격차가 큰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대기업의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월 563만 원으로 작년 대비 한 6.6%가 증가했는데 네. 반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66만 원으로 작년 대비 2.9%가 증가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2.12배로 2020년 대비 2.04배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법정의 그 복지 비용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기업은 436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네. 중소기업은 186만 원으로 42.6% 수준이거든요. 요거가 20년도는 43.2%였어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네. 2022년 통계 자료가 나오면 더욱 심해질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하락을 했는데 네. 대기업의 임금은 인상을 했거든요. 이런 거로 보면 아마 심화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격차들이 노동 현장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나 복지 격차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충남에 소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임금, 복지가 좀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겠죠. 중소기업은 이제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면 이제 네.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경력을 높여서 조금 더 나은 회사로 또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근속자가 적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네.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기금 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제 19년도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하고 혁신주도형 동방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어요. 이제 네. 그 안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상호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네. 당시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역 또는 산업 단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했던 거죠. 네. 이제 우리 충남에서는 원화점 상생 모델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와 함께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됐는데요. 어찌 보면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보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도내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아마 이제 충남 공동근로복지금의 특징은 이제 도가 참여 시군을 발굴하고 네. 이제 확정된 참여 시군이 되면 그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기금에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네. 이분들을 이제 주체로 세워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구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기금 법인에 관련해서 이제 기금이 중소기업은 이제 직원 1인당 4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네. 해당 해당 시군이 40만 원을 100% 매칭을 하고 네. 도가 20만 원인 50%를 매칭을 하면 이게 100만 원의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가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기업이 40만 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되면 1인당 180만 원의 기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중에 법적으로 10%는 의무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 외에 5%를 운영비로 쓰고 이제 85%를 복지비로 다 전액 지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첫 해는 5월 정도에 설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석에 1인당 80만 원씩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로 가고요. 네.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뭐 40만 원, 20만 원, 4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 과정 뭐 이런 여러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뜻 나설까 이런 조금 우려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장의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또 이런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좀 힘들었죠. 사실 이제 처음에 대기업을 찾아가 설명을 하면 대다수 대기업들은 네.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 노사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방향을 바꾼 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하게 되면 이제 시군의 참여를 확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자체는 예산을 사전에 세우고 세워진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참여를 확정하는데 좀 쉽지 않았던 구조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1호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령시하고 공주시 예산군이 참여를 확정해서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반응은 이게 지자체가 뭐 하는 거야? 지자체가 계속 지원합니까? 3년밖에 지원 안 하면 그 뒤부터는 우리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뭐 이런 유형들이 되게 많아서 네. 참여하는데 좀 주저하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1호는 사실 17개 기업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다행인 것은 2021년도 상반기에 이제 1호 기금을 설립하고 나서는 2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군을 설득하고 네. 또 하나 이제 참여 기업을 이제 참여 시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충청남도 중소기업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 협의회인 사용자 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사나 참여 기업들을 조직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의 탄력을 좀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이게 도와 시군이라는 행정이 지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연합회 등을 포함한 그 기업인 단체가 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들이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21년도에 제가 추석에 최초로 1인당 8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홍보 내용들을 좀 보면서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여러 가지 노력 덕분인지 최근 4호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또 설립이 됐습니다. 청양군 내에 단독 법인으로 세워졌다고 하죠.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정부 지원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1000명 이상의 수혜 근로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소기업들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개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청양, 홍성, 그 다음에 부여 이 3개 시군을 묶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한 지역당 10여 개 정도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한수 청양군 기업인협회 회장님이 우리 청양군만 30개 이상 기업을 조직하면 별도의 법이 설립이 가능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회장님 얘기는 청양군 내 기업들이 좀 서로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충분히 30개 이상 조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좀 불안해서
지원단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되 청양군이 30개 이상의 조직이 되고 부여와 홍성을 묶어서 30개가 되면 2개 법인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33개 기업의 수혜근로자 뭐 688명이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지고 네. 부여와 홍성도 32개 기업이 참여를 함으로써 단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13일 날 그 설립총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김동근 청양군수님과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포함한 뭐 차민숙 그 청양군 의회 의장님도 네.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축하의 메시지도 전달해주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 이 4호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4호 기금은 이제 총 5년간 48억 정도의 기금을 조정할 계획이거든요. 네. 올해는 한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해는 추석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5억 5천 정도를 지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에 이제 지자체는 3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중소기업은 이제 5년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는 한 6년 정도 안정적인 복지기금 법인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들이고요. 네. 또 이제 지자체가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이게 연장될 수 있도록 청양 군내에 있는 대기업이 이제 4호 기금에 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이게 정부 지원이 같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협조를 좀 구하는 노력도 좀 같이 해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청양군의 경우에는 이제 충남 도내에서도 인구가 지금 적은 곳인데 이 지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기금 조성이 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충남 15개 시군 중에 가장 작은 군 중에 하나이죠. 아마 네. 청양군의 인구가 올해 보면 3만 명 정도 수준이 되고요. 21년 10월 기준 통계를 보면 청양군의 임금 근로자가 7,400명 정도. 그래서 20년도에 한 6,900명에서 약간 증가하는 한 형태죠. 네. 아마 이제 23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증가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임금 근로자 한 7,000명 정도 중에 충당 공동근로복지금 수혜노동자가 688명이다. 네. 한 9%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네. 단독법인으로 지역 내 임금 근로자의 9%를 복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출발이고 작은 곳에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네. 라고 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어찌 보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네. 뭐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정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양군 사회적 그 경제과의 지원도 아마 톡톡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번 청양은 이번 사후법인을 출발하면서 기업은 이제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좀 도움이 될 거고, 네. 뭐 그래서 이를 통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소속 근로자 또한 복지비가 좀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득의 증가로 되겠죠. 네. 또한 이제 이 복지기금은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네. 이게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어찌 보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뭐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서산시와 제6호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6호 기금 설립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6호 법인도 이제 청양하고 같이 이제 서산시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된 단독 법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다른 법인보다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4호, 5호는 이제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 네. 예, 이제 6호는 올해 그 4월 5일 날 MOU를 체결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무협약은 이게 이제 그 공동근로복지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함께 하는 건데 충청남도와 서산시,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상공회의소 그리고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 노사가 참여해서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자체가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위한 조성에 힘쓰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진행을 좀 했고요. 네.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2023년부터 이제 충청남도는 향후 3년간
그 참여기업 직원 1인당 20만 원을 출연한다는 걸 약속을 하는 거고요. 네. 서산시는 이제 향후 3년간 참여기업 1인당 40만 원의 출연을 약속하고 그리고 참여기업은 향후 5년간 1인당 그 40만 원의 출연을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연된 출연금은 이제 복지비로만 지출한다. 다른 거로 쓰지 않고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게 정부 지원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6호 같은 경우 현재 이제 39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네. 수혜 노동자가 688명, 한 700명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향후 5년 정도 한 48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도 똑같이 6년 이상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호 법인은 이제 서산에서 중심을 하다 보니까 네. 서산 상공회의소가 좀 사무국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고 네. 서산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서산시 요 6호 법인이 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아단지 쪽에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곳에 6년 정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단독 법인의 효과를 가지고 지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 모델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보완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계획도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충남 공동근로복지금이 사실 2020년에 네. 준비를 해서 3년 만에 6호 법인까지 만든 건 어찌 보면 이제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6호까지 하면 186개 기업에 3,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규모일 거고 올해만 형성되는 기금이 한 50억 정도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만들고 나면 매년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 1호와 2, 3호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복지기금을 만드는 데 주력했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이 복지비 지출을 포함한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이 관리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에도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인원수만큼 출연금을 못 만드는 예산을 확보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9월경에 이제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좀 세부적인 지원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특히나 이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수요자분들이 사실 우리 이제 만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또 이제 수혜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혜자 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좀 진행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법인별 노사 대표에 대한 교육들을 좀 진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제 사회적인 그 역할을 좀 네. 할 수 있는 네. 부분을 좀 강조 좀 해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좀 문제되고 있는 게 지역 상품권에 대한 사용처 제한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도 또 극복해야 될 과제로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인 건데 이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충남도가 공동근로복지금을 통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거로 다 100%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6호까지 만들어지면서 약간 도는 이제 안정적인 운영 체계 이걸 더 확대하기보다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데에 좀 더 그 기반을 다져가는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인데요. 다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지자체가 3년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좋은 제도를 조금 더 중소기업과 나누는 마음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부탁을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 현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데요.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장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